너희 둘 도대체 무슨 사이야?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준호 씨가 제 전 남편이에요. 미정의 고백이 터졌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고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준호가 내 전 남편이라고? 태수야, 들어봐.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태수가 소리를 질렀다. 미안하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너 나를 속인 거야? 내 친구라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니? 내 앞에서 미정이 전 남편 욕하면서 너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잖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세 사람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가장 잔혹한 운명의 장난이 드러난 것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복이 굴러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 낡은 간판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초라해 보이는 준호 독서실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위로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독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58배 나이 한때는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지만 이제는 은퇴한 지 오래입니다. 머리에 흰 털이 성성하게 박혔고 등은 약간 굽었지만 아직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가디건을 입고 달아빠진 갈색 구두를 신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오늘도 조용하겠구나.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준호의 몸무게를 받쳐냈습니다. 독서실이라고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8개의 책상 중에서 절반도 차지 않을 정도였죠. 동네 중학생 2~3명이 시험 기간에만 와서 공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준호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독서실 안은 오래된 책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가끔 깜빡거렸고 벽지는 여기저기 들뜬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 공간을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걸레질을 하고 책상을 닦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파마를 한 머리에 화려한 운동복을 입은 할머니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가 또 늦게 들어와서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는 인사만 나눌 뿐이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생 50줄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후부터 줄곧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아무 때나 술을 마실 수 있고 텔레비전을 맘대로 볼 수 있고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독서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옛날이 그리워졌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아침마다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로 잠에서 깼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물을 데우고 라면에 부어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먹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문득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이 상에 올랐었는데 말이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요. 준호는 라면,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했지만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한 명의 손님이 독서실을 찾았습니다. 동네에 사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아이였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들어온 아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어서 와라. 오늘도 공부하러 왔구나. 아이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이라서 그런지 표정이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교사였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보람찼던지요. 칠판에 글씨를 쓰고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시험 점수가 올랐을 때 함께 기뻐하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소설책이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돋보기를 써야 했지만 그래도 책 읽는 시간은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책 속 주인공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고등학생이 짐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내일 또 올게요. 아이가 인사를 하며 나갔습니다. 준호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아이가 나가자 독서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독서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선인장 화분이었는데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조금씩만 주었습니다. 준호는 독서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도 원룸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한때는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이혼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집도 자동차도 적금도 모두 나누어야 했습니다. 결국 준호에게 남은 것은 이 작은 원룸과 독서실 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죠.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젊었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에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방에 들어서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웃고 밥을 먹어도 혼자 씹고 잠자리에 들어도 혼자였습니다. 가끔 이웃방에서 들리는 소음이 오히려 반가울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준호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태수라는 친구였죠. 태수는 준호와 중학교 동창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보다 한 살 많은 59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몸가짐도 반듯하고 말투도 신중했죠. 하지만 준호와 있을 때만은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편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말마다 태수가 준호를 찾아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혼났던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군대 이야기 등등. 그런 시간들이 준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친구 덕분에 버틴다. 준호는 태수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수가 아니었다면
이 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라 소리가 크고 투박했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좋은 소식이 있어. 준호는 무슨 좋은 소식인지 궁금했지만 친구를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고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기대되는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독서실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친구 집에 가는 길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준호는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다림질이 잘 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거울을 보니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태수가 사는 곳은 준호네보다 훨씬 좋은 동네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잘 정비되어 있고 주변의 상가들도 깔끔했죠. 준호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가까이 걸려서 태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 태수네 집은 30평대로 준호가 살던 옛집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넓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준호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말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사업이 잘 되어서 큰 돈을 벌었나 아니면 자식들 소식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태수가 현관문을 활짝 열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수는 집에서도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준호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희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오늘 내 아내랑도 인사 나눠. 너랑도 꼭 친해졌으면 하거든. 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태수가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아내를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 부인이 집에 계시는구나.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뭔가 선물이라도 준비할 것을. 준호가 머뭇거리자 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선물이야, 우리 사이에. 그냥 편하게 생각해. 우리 집사람도 널 많이 궁금해했어. 내가 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말이야. 태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수의 전처와 찍은 사진들은 모두 치워지고 새로운 사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친구 왔어. 태수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부엌에서는 뭔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왔습니다. 준호는 그 냄새를 맡으며 괜히 침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집밥을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금방 나올 거야. 지금 마지막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어. 태수가 준호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조금 어색한 마음으로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온 것도 오랜만이었고 태수의 새 아내를 만나는 것도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와서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맥주나 한잔하자. 오늘 정말 좋은 날이야. 너도 와주고 우리 집사람도 요리 솜씨를 뽐낼 기회가 생기고 말이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재혼 잘한 것 같네.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혼자지만 적어도 태수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태수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우연히 만나게 된 거야. 준호는 태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만났는데? 동호회에서 만났어. 등산 동호회 말이야. 나도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가입한 건데 거기서 우리 집 사람을 봤지. 첫눈에 반했어. 정말로. 태수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너무 착해. 부엌에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곧 나갈게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듣고 괜히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자와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집사람 요리를 정말 잘해. 오늘 너 때문에 아침부터 시장도 보고 정성껏 준비했어. 태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치찜이랑 불고기, 잡채, 미역국까지 다 만들었어. 너 좋아하는 음식들로 말이야.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주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다, 태수야. 그리고 부인께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괜히 손님 때문에 고생하시게 해서.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가족 같은 사이인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해. 외로울 수도 있잖아. 나랑만 계속 있으면.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부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예의를 지키려고 일어서려다가 그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윤미정이었습니다. 준호의 전 아내였던 미정이 태수의 부인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도 준호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만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소개할게. 이 사람이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내 절친 박준호야. 그리고 준호야, 이 사람이 내 아내 윤미정이야. 미정은 겨우 쟁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수는 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수줍음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준호야, 너도 금방 친해질 거야. 준호는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것도 충격인데 하필이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로 만나다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을 먹어볼까? 태수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미정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자. 우리 집사람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야.
태수가 불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으며 준호에게 권했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가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었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조금씩 떠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묻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아, 왜 그렇게 조용해? 평소에는 말이 많은데. 태수가 미정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미정이 태수 앞에서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자신과 그런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음식 맛이 어때? 우리 집사람 요리 솜씨가 대단하지? 태수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실제로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지만 친구를 실망시킬 수는 없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것 같아. 미정이 잠깐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게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밥을 언제 먹겠어. 앞으로 자주 와서 밥 먹어야겠다.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준호와 미정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자주 만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미정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 안 했었나? 태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정말 우연이었어. 미정이가 혼자서 산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더라고. 미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정이 등산을 좋아한다는 것을 준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함께 산에 가곤 했었거든요.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때 미정이가 얼마나 당황해했는지 몰라. 혼자 산에 갔다가 길을 잃으니까 무서웠겠지.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야. 태수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미정은 정말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미정이가 처음에는 재혼할 마음이 없었대. 한번 이혼을 겪고 나니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나 봐. 태수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끈질기게 설득했지.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좋다고. 미정이 젓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그런 미정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미정이 전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몰라. 아내를 혼자 두고 도대체 뭘 했던 걸까? 태수가 갑자기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수가 미정의 전 남편, 즉 자신을 욕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태수는 준호가 미정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겠지. 준호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더욱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한테 들어보니까 전 남편이 정말 무책임했대.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고 아내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 남자와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태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책임한 남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미정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전 남편이 못해준 것들을 다 해줄 생각이야. 태수가 미정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미정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쪽 끝에 있어. 태수가 가리켜 주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니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하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운명인 것일까요? 준호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수와 미정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미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세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수만 혼자 신나게 이야기했고 준호와 미정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지만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음식도 맛있었고 부인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벌써 가? 좀 더 있다가 가지 그래. 태수가 아쉬워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늦으면 지하철이 끊어져. 다음에 또 올게.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정도 일어나서 준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수와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가 된 전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나서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정을 다시 보니 잊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정의 모습이 떠올랐고 태수가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몰라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던 준호는 문득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마을 잔치가 있다고 하더라. 같이 가자.
우리 집사람도 함께 가면 좋겠는데 어때? 준호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미정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만나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 좋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마을 잔치는 태순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준호는 일찍 도착해서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태수가 미정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예전에 준호가 좋아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태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마을 잔치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수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주민들은 태수와 미정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금슬이 좋아 보이네요. 부럽습니다. 이 나이에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준호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태수 씨 부부는 정말 모범 부부 같아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 말이에요. 태수는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신혼이라 그런가 봅니다. 하하.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한지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만든 김밥과 나물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맛있어요. 칭찬을 받을 때마다 태수는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호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태수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자신과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미정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준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태수는 다른 주민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자고 하다니요. 저기, 공원 뒤쪽에서 잠깐만요. 미정이 고개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태수를 힐끔 보고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공원 뒤쪽은 나무들이 우거져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미정은 나무에 기대어 서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필이면 태수 씨와 당신이 친구라니.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미정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잖아요. 태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준호는 미정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가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것이 망가질 것입니다. 미정아, 나는.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미정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1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미정의 눈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 밑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야기하자고 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인데 당신을 보면 예전 생각이 나서. 미정아.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정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시거든요. 그때 멀리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준호야, 어디 갔어?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야겠어요. 미정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태수 씨가 눈치챌 수도 있어요. 미정이 먼저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잠시 기다렸다가 따라갔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 오랫동안 안 보이길래 찾았잖아.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동네 이야기요. 미정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산책로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미정아, 얼굴이 좀 빨간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날씨가 좀 더워서요. 미정이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미정이랑 이야기 많이 했네?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는데 너한테는 마음을 연 것 같아. 준호는 뒤에서 걸어오는 미정을 힐끔 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만 했어.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아끼는 두 사람이 친해지면 얼마나 좋겠어.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미정에게는 그 웃음이 더욱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의 순수한 마음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미정과의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정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태수가 눈치를 챌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입니다. 하지만 미정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난 지금 준호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태수가 준호의 독서실을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둡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에 약속 없이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준호야, 오늘 좀 마셔야겠어. 집에 가기 싫어서 그래. 태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태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들어와, 들어와. 준호가 태수를 독서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는 학생들이 모두 집에 가서 독서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잔 좀 가져와. 오늘 제대로 취해야겠어. 평소에 차분한 태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종이컵을 가져와서 태수 앞에 놓았습니다. 태수는 컵에 소주를 가득 채우더니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푸아. 이래야 속이 좀 시원하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야. 집안일이지. 그러더니 또 소주를 따라 마셨습니다. 준호야, 너 결혼 생활 어땠어? 행복했어? 준호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태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태수의 아내가 자신의 전 아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준호가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부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거야. 태수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아직도 누굴 잊지 못하는 눈치라니까.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수가 뭔가 눈치를 챈 것일까요? 무슨 말이야? 미정 씨가 다른 남자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 말이야.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씩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리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야. 준호는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정말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처음에는 내가 착각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확실해졌어. 태수가 소주를 또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마을 잔치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 준호는 그날 미정과 나눈 짧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미정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태수야, 미정 씨와 직접 이야기해봤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해봤지. 그런데 자꾸 딴소리만 해.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과 표정이 다르더라고.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미정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직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준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럴까? 태수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미정이랑 있어도 예전만큼 편하지가 않아. 뭔가 벽이 있는 것 같다고. 태수는 또 소주를 마셨습니다. 벌써 반 병을 다 마신 상태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미정이를 억지로 붙잡아 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미정 씨도 태수를 선택해서 결혼한 거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태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이가 나랑 결혼한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미정이 태수와 결혼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정이가 그런 말을 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가끔씩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혼자 살기 어려워서 안정이 필요해서 이런 말들을 해.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안 해.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이 태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인 태수가 안쓰러웠습니다. 태수야, 그래도 미정 씨는 좋은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정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스킨십을 싫어하고 대화도 피하려고 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멀어져 가는 느낌이야. 태수는 두 번째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이미 취기가 올라서 말이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준호야, 너는 이혼할 때 어떤 기분이었어?
태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말이야. 태수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말 아팠어.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 특히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더 힘들었지. 너도 잘못한 게 있었구나.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았어. 정말 많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못된 남편이었던 것 같아. 태수는 준호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너 혹시 미정이를 어디서 본 적 있어? 준호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지난번 마을 잔치 때 보니까 너희 둘이 뭔가 어색해 하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치고는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았어. 태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정말 눈치를 챈 것일까요? 그냥 낯을 가려서 그런 거야. 나도 오랫동안 여자와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고,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네. 하지만 준호는 태수의 눈빛에서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완전히 취해서 준호의 독서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태수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자신도 옆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수가 깨어났습니다. 아, 머리야. 어제 많이 마셨나? 태수가 머리를 감싸며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 미정 씨가 걱정할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하려나. 아무튼 어제는 고마웠어. 덕분에 속이 좀 시원해졌어. 태수가 떠나고 난 후 준호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가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정이 아직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태수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빨리 와줘. 부탁이야.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독서실을 닫고 태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태수가 자신과 미정의 관계를 눈치챈 것일까요? 태순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태수야, 왔어. 거실에서는 태수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이야? 미정 씨는 어디 가셨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정이가 친정에 갔어. 며칠 있다 온다고 하면서. 친정에? 갑자기 왜? 준호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큰 싸움을 했어.
태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심하게 다퉜어. 준호는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싸운 거야?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정이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상한 거? 태수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액자에 넣어진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진은 자신과 미정이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리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미정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은 거야. 다른 사진들과 함께 숨겨놓고 있었어. 태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미정이 전 남편이야. 준호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준호야. 태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너랑 닮지 않았어? 준호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자세히 보니까 정말 비슷해. 특히 옆모습이. 태수가 사진을 들어올리며 준호와 비교해 봤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럴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미정이한테 이 사진에 대해 물어봤어.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준호는 그때 미정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더 추궁했지. 도대체 전 남편이 누구냐? 왜 아직도 사진을 간직하고 있냐고.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미정이가 뭐라고 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울면서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는다.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럼 왜 나랑 결혼했냐? 나를 이용한 거냐고 소리쳤어.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남편과 사별한 게 아니라 이혼한 거라고.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다니요. 태수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말을 했어. 태수가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가 나랑 결혼한 이유가 전 남편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라고.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미정이 태수를 선택한 이유가 자신의 대체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준호가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가 울면서 미안하다, 상처 주려던 게 아니다고 했지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태수는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액자가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정이가 집을 나간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태수가 후회하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전 남편한테 돌아가라고. 준호는 태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도 미정도 모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서.
태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준호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전 남편이라는 것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입니다. 일단 미정 씨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과? 내가 잘못한 게 있어? 태수가 반발했습니다. 거짓말한 건 미정이잖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준호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그 다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 정말 어려운 문제네.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태수가 깨진 사진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너랑 정말 닮았어. 혹시 너 미정이 전 남편과 아는 사이야? 준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히 닮은 것 같은데. 준호가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뭔가 이상해. 너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색했던 것도 그렇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가 왜? 미정은 현관에서 준호와 태수를 번갈아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정아.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바닥에 깨진 액자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과 준호의 사진이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을 때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집에 왔으면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야?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깨진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숨기고 있었는지가 더 궁금하네. 태수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면서 뭔가 생각이 정리됐어?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끼어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게 무슨 뜻이야? 태수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정이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태수 씨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뭐?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정은 준호를 흘끔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흔들렸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요? 태수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준호를 만나고 나서? 태수 씨, 준호 씨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아. 준호가 급하게 미정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가 준호와 미정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희 둘, 도대체 무슨 사이야?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전 남편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태수가 겨우 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내 전 남편이라고?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게 그게 전부야? 태수는 갑자기 일어나서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나를 속인 거야? 내 친구라면서 내 아내가 내 전 아내라는 걸 숨긴 거야? 태수야, 들어봐.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어보라고? 뭘 들어보라는 거야?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니? 내 앞에서 미정이 전 남편 욕하면서 너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아. 태수가 미정에게 돌아섰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친구가 내 전 남편인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잖아. 미정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태수 씨한테 상처만 줄 텐데. 상처?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상처가 그때보다 작다고 생각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고. 태수는 화가 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둘이 재혼이랑 재취임했던 거네. 내가 중간에 끼어든 거고. 태수야, 그런 게 아니야.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연히. 우연히? 태수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우연히 내 친구가 된 거야? 우연히 우리 집에 자주 오게 된 거야?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연이었지만 태수의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태수야, 정말 계획한 게 아니야. 나도 미정이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황했다고? 태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잊으려고 했어요. 잊으려고 했다고? 태수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 만날 때마다 설레었겠네. 전 남편을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어? 아니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태수 씨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럼 왜 말 안 했어? 태수가 다그쳤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태수와 미정 사이에 섰습니다. 태수야, 미정이를 탓하지 마. 잘못한 건 나야. 태수가 준호를 밀쳤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어. 내 친구인 척하면서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잖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미정이도 너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태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희 둘이 내 뒤에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좋았겠네. 미정이 일어나서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수 씨, 그런 일 없었어요. 정말로요. 없었다고? 태수가 미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왜 요즘 들어서 나를 피했어? 왜 스킨십을 싫어했어?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준호를 다시 만난 후부터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그런 미정의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준호가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알아? 알고 싶지도 않아.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들어야 해.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잃었어.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교통사고로 준호도 목이 메었습니다. 5살이었어. 내가 아이 손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 태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일이,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게 됐어.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나를 원망했고 나는 나 자신을 원망했어.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헤어진 거야.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태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태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미정이 태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수가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 거야?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려고, 정말 사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더 좋다는 거지? 태수가 쓰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박준호.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태수야. 태수가 준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준호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입끝에서 피가 났습니다. 태수 씨.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정이 두 사람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태수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제 잘못이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거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폭발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준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독서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태수와 미정, 그리고 자신이 모두 울부짖었던 그날 말입니다. 태수는 그날 이후로 준호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준호는 여러 번 태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태수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수가 미정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격렬한 다툼 끝에 태수가 미정에게 말했던 것을 준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태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태수를 보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태수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태수가 반문했습니다. 내가 너를 잊으라고?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불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준호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미정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희 사이를 망쳤구나. 이제 나는 물러날게. 태수와 행복해. 하지만 미정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독서실 문이 열리며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무거운 마음을 잠시 접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어서 와라. 아이가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도 다른 사람들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준호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미정이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받는 미정의 소식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미정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준호 씨에게 그동안 안녕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망설였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태수 씨와 저는 아직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미정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저를 용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태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읽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준호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모두에게 상처만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호 씨를 다시 만나면서 과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준호 씨가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태수 씨와 준호 씨의 우정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요. 언젠가는 태수 씨도 준호 씨를 용서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니까요. 건강하세요. 미정 올림.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안해졌다는 소식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의외의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태수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태수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독서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나 정말 힘들었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정말. 준호가 사과하려 했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사과는 이제 그만해.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 둘을 용서할 수 없었어.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태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너희도 원해서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니잖아. 태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아이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 태수야. 준호의 목이 메었습니다. 미정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나를 사랑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다고. 태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어. 준호는 다행이라는 마음과 함께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또 있어.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미정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미정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였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미정이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 태수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태수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태수가 준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예전처럼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10년 넘게 친구였잖아. 준호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미움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과의 사랑, 태수와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말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였구나.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깨닫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준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정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고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자신도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독서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야.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고 함께 있지 못해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도 사랑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미정과 태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삶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준호는 알았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중한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